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고는 불안이나 어려움 같은 걸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최고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 메가랜드와 메꾸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강생분들과 그리고 메꾸라 청취하시는 부메랑 분들에게 최고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최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셔서 꼭 최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부족한 점수와 합격의 꿈을 베꾸어 드리는 여기는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쫑디 이종호입니다. 메꾸라 22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 메꾸라 방송 정말 저 DJ 쫑디가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특별편입니다. 벌써 이제 스튜디오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젊어졌습니다. 바로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생분들과 함께 진행해 볼 건데요. 메가랜드에서 실제로 수강하고 이번에 합격까지 해내신 그리고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 두 분은 우리 메가랜드의 시그니처 2시간 합격당을 통해서 합격했다는 건데요. 먼저 간단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한 번에 합격한 우리 자랑스러운 유가맘 김아람 합격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살, 3살 된 두 남매를 키우며 공인중개사 초시 동차에 합격한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랜드의 마술사 우리 매지션 리처드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학개론의 마술사 박수현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은 진짜 마술사, 프로 마술사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동현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3회 공인중개사를 합격한 마술사 김동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신비로워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33회 우리 합격생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우리 숏 인터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람님부터 먼저 우리 유가맘 김아람 합격생님은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셨나요? 시험 준비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을 직거래로 내놓게 되면서 직접 제가 저희 집을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이 직업을 추천하게 되어서 한번 알아보다가 또 토정 비결을 봤더니 작년 토정 비결에 중개사가 잘 맞다고 해서 네, 때는 이때구나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집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네. 이게 이거구나. 네. 우리 와이프 이거 시켜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추천했구나. 본인 생각도 좀 잘했나요? 네. 실제로 나갈 때도 네. 옆에 공인중개사 분께서는 가만히 서 계시고 이제 제가 그러시구나. 설명을 하고. 김아람님 같은 경우는 타사에서 먼저 설명회를 듣고 결제를 하고 메가랜드에 다시 2번 결제를 해서 선택을 했다고 들었었는데 메가랜드를 선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2시간 합격당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나요? 처음에 타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학원만 있는 줄 알고 결제를 했고요. 광고 보고? 네. 그랬는데 교수님 선택하라고 했는데 몇몇 과목이 조금 이제 제가 힘든 교수님이 계셔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2시간 당이 조금 싸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신금을 올리는 2030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래, 그렇다면 난 2시간 땅으로 가겠다 이래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30이고 시간도 없고 금액도 싸고. 네. 선택할 수밖에 없었네. 네. 그럼 왜 그러면 교수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안 맞아서? 네, 몇몇 교수님들이 좀 안 맞는 교수님 계셔서. 그럼 메가랜드를 옮기고 나서는 메가랜드 수만 들었어요? 아니면 병행해서 들었어요? 괜찮아요, 뭐 이런. 전 3사를 병행했습니다. 3사를 병행했어.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현 합격생님, 저는 좀 약간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우리 네. 아람님이랑은 좀 우리 사실 개인적으로 좀 친하거든. 저는 약간 좀 어색해요 지금. 왜 어색하죠?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 워낙 교수님을 제가 좋아해서. 그랬었어요. 연예인.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직업이 마술사십니까? 네.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마술사 그 소개, 좀 특이한 직업군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치 않게 마술을 친구가 하는 거 봐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알려달라 그랬어요. 이제 그 친구가 알려주면서부터 마술사의 길이 열렸고, 고1 때? 네, 고1 때부터 한 1년 정도 미친 듯이 진짜 했던 것 같아요. 재밌어서? 네, 정말로. 방에만 계속 박혀 있었어요. 그 상태로 계속 마술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러면 대학 진학도 하면서 계속 마술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근데 마술은 그냥 끊임없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업으로 삼기에는 사실은 이게 마술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너 커서 모델 했을 때 뭐 의사 되겠다, 뭐 아니면 커서 그냥 공무원 하겠다,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커서 마술사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상황,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마술사도 사자 직업에 속하고. 저 사자죠. 공인중개사도 사자. 사자죠. 두 개나 있죠 지금.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금전적인 측면보다 마술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리액션들을 봤을 때 제가 마술을 하는 이유를 깨닫거든요. 그때 오는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마술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술사라는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요즘에 이제 직업을 딱 하나로만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인생도 길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공인중개사라는 시험도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이력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이면서 이렇게 마술사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예전에 TV 보다가 어떤 걸 봤었냐면 그 터보에 왜 그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터보. 터보에 김종국이랑, 터보 아세요? 알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서 요즘에 말이 조심스러워. 김종국이랑 뭐 김정남 씨인가? 그분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공인중개사 1차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상당히 스튜디오 저기 같이 이렇게 진행했던 연예인들 놀라면서 그거 요즘 어렵다던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관심을 다들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이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그 본인이 의지로 하신 건가요? 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제 의지대로 시작한 겁니다. 김동현 합격생님은 어머니가 먼저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추천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한가요? 어머니가 처음에 공부하시는 걸 보고 조금 관심을 갖다가 어머니가 너도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어머니도 김동현님도 모두 맥구라 애청자. 정말 애청자고 지금까지 나온 편을 다 봤어요. 그래요? 사실 좀 재밌는 편은 이해독 3회독도 한 것 같아요. 계속. 제일 재밌었던 기억에 남는 편은? 김상진 교수님이 나왔던 편인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그 뭐랄까 이 어려움이나 좀 재밌는 일들을 좀 현실적으로 제대로 말씀해 주셔서 좀 이렇게 가감 없이 정말 방송이랑 별개로 정말 좀 세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재밌게. 시청자 입장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힘들었어요. 그걸 촬영하면서 날 것 그대로이시잖아요. 편집된 걸 봤는데도 너무 날 것인가 아닌가. 날린 게 그 정도야. 날린 게. 날린 게. 우리는 뭐 방송용 하나도 없었어. 우리 동현님이 마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네. 갑자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프로 마술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일단은 이제 마술을 잠깐 몇 개를 준비했는데 사실 마술이라고 하면은 트릭을 많이 쓴다, 뭐 손기술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당장 할 수 있는 걸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이 있습니다. 펜이 있고 이 펜을 직접 확인해 주시겠어요? 써지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써지는지 써지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써집니다. 이 펜을 가지고 어떤 마술을 할 거냐면 혹시 이종훈 선생님 그 교수님 그 오른손잡이신가 왼손잡이신가? 오른손잡이인가요? 좀 이따 이제 오른손을 쓰게 될 때가 있어서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술사의 손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펜을 보시면 펜촉 나오는 부분 다 아까 나왔죠? 이 펜촉이 지금 어디 있죠? 왼쪽에. 오른쪽에. 제 기준에 오른쪽에. 지금부터 이 펜촉의 위치를 찾아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야바이 혹시 해보셨나요?
아무튼 그렇네. 예. 요즘 놀랬어. 네네. 요즘 안 했다는 건 이제 예전에 했다는 걸로. 아무튼 자 여기 있죠 지금. 예. 자 지금 어디죠? 이쪽에.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자 어디 있는지 잘 따라오시면 돼요. 어느 순간 왼쪽. 이 펜 촉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편에 나오죠. 자 지금 어디 있죠? 오른쪽. 지금 어디 있죠? 이쪽. 여기 있나요? 예. 확실한가요? 예. 네. 이쪽 맞나요? 펜 이상 없는 거 다 확인하셨죠? 예. 지금 어디 있죠? 이거 이쪽에. 분명히 이쪽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반대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은 이 펜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 있죠, 그치, 지금. 그치. 예. 자, 뚜껑 넣고 지금 이쪽에 넣습니다. 그죠? 예. 자, 신호를 주면은 호흡 불어보시겠어요? 이쪽에 있죠, 지금? 예. 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쯤 되면 이 펜을 의심합니다. 배려 심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종원 선생님이 이거 펜을 제가 뚜껑을 닫을 테니까 예. 꽉 잡아주시면 돼요. 예, 꽉 잡- 있는 것 꽉 잡아주시면 돼요. 꽉 잡겠습니다. 꽉 잡아주세요. 꽉 잡. 위에 있죠, 지금? 주먹에 느껴지시죠? 예. 오. 자, 그리고 펜이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펜이. 교수님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뚜껑 닫았잖아요, 그죠? 우와. 와, 대박이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 아, 예. 박수 한번 치고. 와, 대박이다. 우와. 괜찮았나요? 아, 너무 좋았어. 홀이 나왔어. 네, 진행 못할 것 같아. 자, 하나 더 준비했는데 예. 이번에도 조금 더 괜찮은 맛을 좀 예, 준비했어요. 네.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니까 두 개. 안 줄하다. 나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자, 마술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예. 카드잖아요, 그죠? 카드죠. 너무 의심하시니까 이제 일반적인 펜으로 했던 거고 이제 카드로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카드 역시 당연히 트릭이 있는 카드가 아니겠죠? 만약에 예. 이 카드에 트릭이 있으면 정말로 제가 마술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아, 네. 멋있다. 뭐 어떤 그렇게 큰 명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예. 솔직하다. 아, 그렇죠. 거짓말 없이. 방송인데 예, 예, 이 정도 예. 얘기할 정도면 맞아요. 자, 여기 펜 있고 여기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박스에 아무것도 없고 예. 이렇게 보네요. 예. 그리고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색깔의 카드를 가져왔죠, 제가 지금? 무슨 색깔의 카드? 무슨 색깔이죠? 이게 색깔. 색깔이 뭐 불구스름은 네, 빨간색이죠. 빨간색. 자, 이 카드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 예. 뭐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종이가 맞는지 뭐 이상이 있는지. 뭐 없네요. 빨간색. 이상 없죠? 예. 다양한 카드가 있고 예. 의심하시니까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 다양한 카드입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김아라님이 예. 제가 카드를 저랑 혹시 근데 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청자기 때문에. 짜진 않아. 정말 네. 맹세코 저희가 짜지 네. 않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짰으면 내가 저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그만두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네. 자, 그 정도면 이 수많은 카드 중에 지금부터 카드를 들을 할 테니까 예. 원하실 때 스톱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스톱한 위치에 있는 카드를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맞힐 거예요.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카드가 총 54장이니까. 예. 자, 원할 때 스톱해주세요. 아무 데서나. 스톱. 스톱한 자리에 있는 카드를 제가 그대로 맞출 거예요. 예. 보지 않고 맞출 겁니다. 보지 않고 이거를. 예. 자, 이거 5와트를 뽑으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뭐야? 박수. 예. 장난친 거고 카드를 좀 클로즈업 해주겠어요? 좀 더 신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 잘 보세요. 자, 이 카드 가지고 계시겠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와트 맘대로 뽑으신 거 맞죠? 아무 데서 안 네. 뽑으신 거 맞죠? 자,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 수많은 카드 중에서 5와트를 뽑으신 거고 이 안에 5와트는 없습니다. 한 장 뽑으신 거니까 이 조각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저랑 짠 적 없다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죠? 예. 그대로 제가 교수님 안으로 예. 순간이동을 시켰습니다. 내한테? 네네. 뭐 저랑 짠 적 없잖아요. 없죠. 그대로 내 카드를 주시고, 그만둔다. 네, 카드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의자에 제가 분명히 순간이동을 시킨 것 같은데 잠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총 맞을 것 같은데. 카드는 김하라님 이렇게 들고 계세요. 혹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없는데? 없나요? 예, 없는데. 좀 더 완벽하게 이동했습니다. 저쪽 보시고 카메라 그대로 보시고 자, 그대로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들게요. 자, 그대로 카드 떼주세요. 떼주세요. 이게 떼달라고. 우와. 그리고 카드를 떼주시고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조각이
맞아야 신기한 거예요. 맞죠. 네. 그렇지. 예. 제가 뭐 2장을 놓은 게 아니니까 정확히 조각이 딱 맞는지 교수님의 명예를 걸고 한번 확인했어요. 딱 맞는지. 딱 맞습니다. 맞아 떨어지나요? 정말 한 장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순간이동이 와, 대박이다. 됐습니다. 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정말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이거 열악한 환경인데 좁고 한데도. 아닙니다. 워낙 잘해주셔서 편하게. 너무 신기하다. 우리 다시 다 보고. 우리가 이게 정말 이 공연을 갖다가 직관을 한 거잖아요.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도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특히 합격 이렇게 하신 분이, 저한테 배우신 분이, 우리한테 배워서 이렇게 합격하신 분이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거의 이제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제가 막 강의를 하고 관객이 된 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관객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합격한 제자가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난 너무 감개 좀 무량했었습니다. 저도 정말 감동스러운 게 보통 이제 한국에서 마술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보통 의심부터 하시거든요. 끝나면. 근데 여기 너무 다 신기해 주시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그쵸. 합격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합격시킬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면 합격을 못하는데 마술도 이거는 공연이고 난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술도 의심하는 순간 뭐 신기하고 행복하고가 다 사라지고 그냥 싸움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진 거 같고 라디오스타를 제가 우연찮게 챙겨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보는데 그때 이영결 씨인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최현우 씨인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김구라가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보기 싫더라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도 여기 채널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마술하는데 김구라 씨 나오면 채널 돌립니다. 보고 싶지가 않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너무 마술사 입장에서 불편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 신기했으면 좋고 우리 이 공연을 직관했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합니다. 분량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좀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제부터 밥을 못 먹겠더라. 그렇구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제가 좀 다 뿌듯하고 대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 제자가 이렇게 마술 공연도 보여주실 수 있는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 다 2시간 합격당으로 합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2시간 합격당 이런 점은 정말 좋다. 특히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한다. 2시간 합격당으로 합격하셨는데 2시간 합격당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 김아람님. 일단 짧습니다. 짧다. 강의 시간이 짧고 물론 긴 교수님도 있어요. 누가 길어요? 서석 씨. 길구나. 3시간 땅. 3시간 땅. 네. 그래서 근데 확실히 강의 시간이 짧은 만큼 내 학습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욕심이 많아서 교재를 정말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2시간 땅은 딱 책 한 권으로 끝내자라는 그 시그니처답게 그걸로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2시간 합격당 추천하십니까? 네. 우리 김동현 마술사님. 그냥 마술사님으로. 내가 좀 좋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2시간 합격당의 장점이 일단 시험이 60점이 넘으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올 부분을 열심히 보고 안 나올 부분을 과감히 버리는 그런 커리큘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빠르게 좀 합격하고 싶으신 분은 2시간 합격당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합격하고 하실 분들. 네네. 이렇게 시험 치면서도 이렇게 마술사들이 손은 정말 빠르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마킹을 못했을 때 좀 유리한 점이. 유리한 점. 네. 마킹을 못하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마술 안 되는구나. 그때는 손이 떨린다고. 마술이고 뭐고 손이 떨리고 옆에 아줌마 한숨 쉬고 있고. 정말 좀. 마술할 때보다 더 긴장하셨구나 시험 칠 때. 정말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 있는 그 교사실은 특히나도 그 아저씨들 화내고 아주머니들 이제 한숨 쉬시고 계속 그랬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공법 풀 때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곳저곳에서 한숨 소리가 이게 시험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감정 표현을 적나라하게 했던 고사실에서. 네, 그렇게 떠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근황 토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우리 합격생 편, 우리 2시간 합격생 편 메가랜드의 뒷담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메가랜드의 뒷담화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메가랜드의 뒷담화 이렇게 해주는 게 있으니까 한 번씩. 네, 어떻게 해요? 메가랜드의 뒷담화 하고 뾰로롱. 메가랜드의 뒷담화. 아주 좋아. 이뻐. 자, 우리 마술사님은 마술사님 할게. 사실 이거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전에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메가랜드의 뒷담화 맞네. 예. 메가랜드의 뒷담화. 마술사 같아요. 우리 이번 뒷담화 주제도 좀 이렇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정말 쉬운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보는가입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워낙 많고 일단 시험을 쉽게 보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합격생분들은 시험 준비 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점, 체감 난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두 합격생들 실제 시험 보고 나니 어떠셨든지 생각했던 것보다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아니면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렇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지 이거는 동현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이 접근성이 좀 좋다 보니까 접근성.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면 어려운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시험을 직접 봐봐야 아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시험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쉽다고 들으셨어요? 어렵다고 들으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처음에 저한테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라고 할 때 예. 합격하면 다 해줄게라고 했습니다. 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가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이번에. 별로 좋아하시는 거 일단은 사실 이제- 들어갈 때랑 네, 나올 때 마음이 달랐구나. 좀, 맞아요. 딱 그 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를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쳤을 때랑 실제 시험 이후는 어땠었나요? 모의고사 때가 좀 더 쉬웠는지 아니면 실제 시험이 더 쉬웠는지. 모의고사를 제가 전 회차를 다 푼 건 아니라서 예, 그렇지만, 가늠이 쉽게는 안 되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래도 비슷비슷한 경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체감 난이도는 어떠셨어요? 이번 시간 난이도도 근데 이게 공법은 네. 정말로 어려웠고 제가 정말 느낄 때는 어려웠고. 그리고 나머지는 쉬었던 과목도 있고 좀 평범하게 나왔던 과목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람님은 어땠어요? 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다. 네. 1차, 2차 중에서는 2차요. 2차. 1차는 시험 치고 합격을 예감했나요? 네. 느낌이. 공부 잘하셨잖아. 저 학개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를 네. 학교를 잘했었어요. 학교를 잘했어. 2차는 뭐가 힘들었었어요? 역시 공법. 공부가 힘들었었어요. 네. 욕했어요? 근데 욕했어. 심심했어.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아주 그냥 냈구나. 앞에 중개사가 조금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개사가 좀 생각보다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어때서? 평형이 나왔다. 그래서 됐어 이제 끝났어 이랬는데 공법 시작하자마자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고사장이 한순신 사람이 한순신 아줌마가 혹시 저랑 같은 거는 그랬던 거. 그러면 그 모의고사 쳤던 것보다는 점수 좀 덜 나오셨겠네. 네, 좀 덜 나왔어요. 나왔고 이 중개사 시험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서 보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게 연세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좀 이제 그냥 옛날 복덕방 느낌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어른들도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어라고 하지만 이제 발을 들이고 나면 정말 그분들이 존경스러워 보이기 시작하죠. 저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셔서 되신 거구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5년도 1회 시험이 있었거든요. 고전부터 중개업을 하시던 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니고 중개인 사무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활동을 못 하고 이제 벌써 85년도니까 시간이 30년이 넘게 이제 30년 가까이 흘러버렸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거의 40년이 흘렀네. 4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거의 이제 그때도 나이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라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고 앞으로 이제 그 상대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는 두 분 좀 잘 합격을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좀 이제 희소 자격증 정말 전문직이 되는 그런 미리 절대 평가할 때 다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말이 좀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 우리 지난번 맥구라 보셨다고 해서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상대 평가 제도로 바뀌면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시험 점수대를 예상을 할 때 한 75점대까지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중개사 시험 만약에 75점으로 끊는다.
만약에 80점으로 끊는다면요, 정말 감히 말씀드리건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극강의 난이도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60점이라는 점수를 우리 사실은 공무원은 20문제를 풀거든요. 네. 공무원은 20문제를 푸는데 중개사는 40문제를 풀고 사실 다른 타 시험에 비해서는 중개사 시험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같은 경우는 뭐 갑을 병정 다 따져야 되는 거고, 공법은 사실 한참 봐야 이게 무슨 법인지 알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아예 이런 뒷담화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예 뒷담화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난이도는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공인중개사 물론 이제 두 분 합격을 하셨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직업이든지 아니면 자격 시험이든지. 일단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예. 워낙 또 집을 사고 팔 때 무조건 필요한 직업이니까 사라지거나 뭐 좀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예.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난이도는 앞으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당연하죠.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뒷담화는 앞으로 안 나올 뒷담화예요. 내가 상대평가로 바뀌고 시험제 난이도 높아져 버리면. 아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실무를 바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실무 단톡방에서 근래에 나온 판례들을 봤었는데 좀 너무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중개사한테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판례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는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판례 자체는 너무 중개사한테 많은 책임을 묻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시험이 진짜 만약에 상대평가로 바뀌거나 더 어려워져서 네임밸류가 높아진다면 그런 것조차도 일반 국민들의 시선들조차도 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선, 중개사에 대한 사실은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집 하나 보여주고 뭐 몇백만 원을 받아, 몇천만 원을 받아,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저는 1년 내내 또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년, 3년 동안 준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참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실전에서 나가서 이제 실무를 하는 중개업자들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같이 있습니다. 아마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고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중개업자를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앞으로 이렇게 좀 쉽게 시험 자체를 좀 쉽게 느껴지는 부분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중개보조원 분들에 대한 시선이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시선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구분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선 때문에도 아무래도 좀 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도 보조원들 제약이 좀 하나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이제 거의 이제 중개하실 수 있는 분은 중개사로 바뀌지 않을까. 보다 전문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 활용 계획을 한번 알고 싶은데 어떠세요? 자격증은? 지금 자격증은 방에 있고요. 방에 있고. 저는 바로 어디다 모셔놨어요? 책장에. 책장에. 네. 아이들이 어려서 바로 실무에 나가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내가 자신감이 붙어서 더 전문직이 되어보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어려운 공부를 더 시작을 했는데 네. 돼야죠. 뭐 시작하셨어요? 감정평가사를 준비를 시작하게 했고 4월달에 시험 있죠? 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ABC 시험인데 그게 제일 어렵네요.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지텔프? 네, 지텔프. 그래요. 우리 자격증 활용 기간 어떠세요? 중개업을 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네. 중개업을 좀 같이 병행하면서 마술사랑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마술사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중개사 자격증 땄으니까 중개업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둘 다 병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업. 와, 네, 좀 약간 특이한, 많이 유명해질 것 같은 그런 갑자기 그런 느낌. 너무 그럼 감사하죠. 그렇게 봐주시면. 근데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같은 마술을 정말 좋았었어요. 이렇게 펜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마술. 그죠. 정말 좀 이렇게 더 다양하게 많은데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특집편으로 한번 너무 좋죠. 합격생 2시간 합격생의 마술 이렇게 해서 특집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죠. 네. 한 30분, 40분 이렇게도 가능하죠.
뭐 몇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우와. 사로잡겠습니다. 사로잡겠습니다. 제가. 우리 저기 좀 특색 있게 우리 강단에 서가지고 스테이지 마서 곁하게 서가지고 공연처럼 제대로. 곁하게 서가지고 혹시 그러면 그 보조 선생님? 내가 충분히 하지. 아람이랑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니 없어. 민혁 없어. 아니 미니 민혁 없어지고 하는 거. 없어지고 하는 맛을 막 다른 데서 막 나오고 막. 교수님 혹시 그 박스에 들어가서 칼로 찌르는 거 그러네. 아직 안전하게 잘 안 되나요?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오케이. 우리 번외 뒷담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번외 뒷담화. 번외 뒷담화는 자, 우리 두 분 다 이제 어쨌든 1년 정도 메가랜드 수업을 들으셨는데 메가랜드 이런 점은 참 좋았다. 그리고 메가랜드 이런 점은 조금 아쉽거나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 우리 아람님부터 메가랜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가랜드는 정말 타사와 다르게 무료 특강이 정말 많습니다. 무료 특강 많았다. 기회 되시면 진짜 무조건 들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네. 유튜브 특강도 많이 보시고요. 무료 특강 다 들었죠? 네. 기억에 남는 무료 특강 어떤 게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꽈락 탈출 특강도 직접 와서 들었었고요. 문법. 네, 그리고 교수님 계산 문제 특강 왔었지. 또 들었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4월 달에 고상철 교수님이 해주시는 감정평가사 출제 관련한 출제됐던 거. 그것도 가서 들었었습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거예요? 아쉬웠던 점은 제가 메가랜드와 타사의 모의고사를 전부 다 봤었는데 조금 메가랜드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점수가 잘 나오게 해주셨었는데 모의고사 난이도가 약간 네, 난이도가 더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네 조금만 더. 네. 근데 그게 참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메가랜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의고사를 좀 어렵게 내버리면 포기를 해버리시니까 아예 공부를 넣었다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점수에 놀래서 그리고 그 시기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네. 그 시기 점수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2차를 접어버리고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시험 난이도가 어려울 때도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모의고사가. 오케이. 우리 동현님은요? 교수님들이 워낙 다양하시고 다 1타 교수님들만 계시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좋고 그리고 가장 정말 큰 장점은 그 인터넷 강의가 그 너무 쉽게 돼 있어서 시청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들의 다양성과 인터넷 강의 그런 게 좀 장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개선해야 될 점 아니면 아쉬웠던 점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 단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일부러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잠깐만. 단점을 아니. 이런 거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가식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닌가? 단점 없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 바로 수험생들의 사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여기 사연 이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분에서 이번 두 분입니다. 특별히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 우리 김아람님이 한번 사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땡님의 사연입니다. 여성 수험생분의 사연인데요. 오전에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나서 오후에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듣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는데 복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듣고 난 강의를 빈 노트에 혼자서 정리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양이 많으니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복습하지 못하고 다음 강의를 듣다 보니 요새 약간 슬럼프도 오는 것 같아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저에게 효과적인 복습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수땡님의 사연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복습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사연이었고 일단 여기 질문 중에 있어서 그런데 빈노트에 한번 빈노트 적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비추입니다. 완전 비추. 네. 그러면 추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세요? 저는 교수님들이 프린트로 나눠주시는 복습 자료들, 교수님 주시는 빵꾸 맵보기, 그리고 뭐 이상공 교수님 주시는 복습 노트 등 교수님들마다 다 이렇게 복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진짜 복습하기 싫은 날은 그것만 한 적도 있어요. 정말 공부하기 싫은 날은 그것만 복습해놓고
강의를 이제 미루고 하루 쉬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뭐 하나 더 복습 방법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아이템바를 좋아하는데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썼던 스터디 플래너가 에빙 플랜드 스터디 플래너라고. 에빙 플랜드. 네. 에빙. 이게 그 에빙하우스라는 학자의 망각 곡선에 맞춰서 복습 주기를 정해줄 수 있는 스터디 플래너인데, 이게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돈 주고 안 쓰셔도 집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일단 수업을 들었어요, 그죠? 네. 들었으면. 그러면 그 자기가 들은 강의 이제 몇 강인지를 제가 체크를 해놓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날 번호가 있어요. 1일차면 1일차, 2일차면 2일차 번호가 있고, 이 다음 장이나 며칠 뒤가 지나면 며칠 차에 공부했던 걸 복습하세요라는 복습표가 아예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복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 플래너처럼 나오는 거구나. 네. 1강을 수업을 들었으면 1강 언제 복습해라. 네네네네. 그래서 1주차 거를 했으면 다음날 1주차 거 복습 한 번 하고 3일 뒤에 또 한 번 복습하고 일주일 뒤에 복습할 수 있는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머릿속에 조금씩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마라님의 추천은 일단 그 빈 종이에 노트를 작성해 보는 건 완전 비추고, 네.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매주 나눠드리는 프린트는 좀 꼭 챙겨서 봤습니다. 네. 그리고 기와펜. 에빙 플래너라는 그 망각 곡선 네. 복습 방법을 갖다가 한번 플래너 이렇게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언제 봤던 걸 언제 또 보라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죠? 에빙 플래너라는 어떤 그 복습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동현님은 어떻게 복습을 하셨나요? 복습 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난 직후에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을 때 그렇죠. 한번 훑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그냥 방금 봤던 내용이니까 이제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훑어본다는 게 어느 정도의 깊이죠? 그냥 내가 알고 있구나 정도만. 너무 깊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아는 거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다음번 강의 진도를 나갈 때 전에 했던 걸 가볍게 다시 보고 진도를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그럼 두 번 정도를 가볍게 본다. 네, 그리고 이제 까먹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까먹는 거는 양이 그래도 방대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서 어차피 또 볼 거잖아요. 회독을 여러 번 할 거니까. 그렇죠.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복습할 필요는 없다. 네, 또 볼 거니까 어차피. 또 볼 거다. 너 지금 이렇게 헤어지지만 나 다시 널 찾아올 거야. 그렇죠. 헤어진 걸 두려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좋네요. 또 하나 뭐 복습 방법 좀 추천해 주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 비장의 무기여서 사실. 한번 해보시죠. 다른 거는 지금 방금 다른 건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또 단호하시네 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 김동현님이 사연을 하나 읽어 주실까요? 이번에도 역시 여성 수험생분의 사연인데요. 실패하는 이유도 모른 채 전에 했던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또 실패할까봐 걱정입니다. 공부했던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정배속으로 강의로만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강의의 배속을 빠르게 하고 교재를 보는 게 나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땡님의 사연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 공부를 하셨고 시험에 응시를 하신 분 같아요, 그죠? 근데 실패를 하신 분인데, 실패했던 공부 방법을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방법을 이번에는 한번 바꿔봐야 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배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배속을 해도 되느냐? 합격하신 분들은 배속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요 두 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동현님 읽어주셨으니까, 동현님 첫 번째, 이분은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방법을 얘기해 주진 않으셨지만, 아니면 방법은 유지한 채 조금 시간을 늘리든지 노력을 더 해야 될 거예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 방법을 여기 적어놓지 않으셔서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 잘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정말 완전 잘못된 방법이 아닌 이상 조금 더 시간을 늘리고 노력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배속. 네, 배속 관련된 거는 강의마다 이제 인터넷 강의에 배속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기능이 활용을 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활용을 하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리는 이상. 만약에 들린다. 근데 굳이 1배속으로 들릴 필요 없잖아요. 시간이 더 단축되니까. 배속을 하셨나요? 네, 저는 했습니다. 몇 배속 하셨나요? 전 2배속으로 했습니다. 2배속. 계속 2배속. 네.
2배속이 좋더라고요. 아, 2배속. 네. 시간을 제가 재작년을 생각해보면 교수님 강의는 2배속이 안 됐던 것 안 돼, 같아요. 안 돼요. 네. 안 돼. 워낙 빠르셔서 자체 배속으로 네, 2배속을 눌렀는데 거의 외계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5배속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5배속. 교수님만 예외로. 나머지 교수님들은 그러면 한 1.5배속에서 2배속 정도를 갖다가 들리는 정도 들리면 무조건 배속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네. 그다음에 공부 방법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크게 이제 합격점 수건까지 가셨다면 네네, 그게 방법적인 측면의 변화보다는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많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람님 같은 경우는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과 습관을 얘기하셨는데 방법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셨는지를 몰라서 네. 근데 이제 여러 번 도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사실 제가 옛날에 아주 잠깐 과외나 이런 걸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리고 이해를 가장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였거든요. 이미 시험을 봐보셨던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한 번쯤은 이 시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가 보셨을 테니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파트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습관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이 둘 엄마다 보니까 밤샘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낮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안 되고 그리고 시험은 어차피 낮에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공부할 수 있는 습관으로 몸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험 치는 시간에 네.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네. 배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진짜 완전 외계어라서 뭐 진짜 말이 느리신 교수님들은 1.2배속 뭐 이렇게 처음에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아는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1.8배속에서 뭐 1.5배속 사이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속을 처음부터 높이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쫙 정배속에서 네. 1.2배속 정도를 유지하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쯤에는 배속을 많이 높였다. 네, 네. 그럼 정리를 하면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합격생들이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좀 방법 제시가 이거 방법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주셨을 것 같은데 방법이 너무 좀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니까 그 방법은 그것보다는 아마 좀 노력을 조금 더 하시는 걸로 그리고 습관은 이제 그 시험 치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9시부터 한 4시 20분까지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배속은 웬만하면 활용하는 걸로 대부분 합격생들이 배속은 좀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에 따라서 말이 너무 빠르신 분들은 또 정배속 2배속까지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한 1.5배속에서 2배속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또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진도를 쳐내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되니까 초반에는 배속보다는 내용에 좀 집중하시고 후반부에 배속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연 주신 김수땡님, 이자땡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사연을 남겨주신 두 분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설 코너인데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응용한 궁금한 이야기 M. 간혹 M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메가랜 M이겠죠. 궁금한 이야기 M.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연을 많이 받는데요. 사연을 다 이렇게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동안 사연 이슈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연 받아놓고 너무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그런 사연들 중에서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사연 첫 번째, 자, 분명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돌아서면 자는 무슨 주제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딱 돌아섰어요. 근데 마술처럼 하나도 생각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면 그냥 합격하는데. 왜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날까요? 우리 합격생분들도 그러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돌아만 서면 생각이 안 날까요? 그 말하면 이거 왜 이러는 걸까 이거? 이게 인간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한계가 있다 보니 농축을 시켜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한약도 달일수록 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계속 달이셔야 됩니다. 네. 그러셨나요? 돌아서면 까먹었어요? 네, 저도 뭐 다음 커리큘럼 때 다시 요약서 열어보면 내가 언제 필기를 해놓은 거지 싶을 정도로 있고. 정말 공감되는. 네, 문제를 풀었는데 분명 다음 기출문제집에서 다시 봤는데 이거 어제 많이 본 문제인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풀었었던 문제고.
분명히 내 글씨인데 네. 언제 써놨지? 내가 형광펜을 언제 쳐놓은 그런 거지라고 경우가, 한 적도 네. 있고요. 우리 또 저 김동윤도 마술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많이 경험했고 많이. 네.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구나 아, 시험을 보면서 많이 느꼈고 아, 무조건 사람이라면은 네. 뭐 천재가 아닌 이상 당연히 사라지는 게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망각곡선. 망각. 아깝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서만 까먹는 거를 갖다. 돌아서서 까먹고 또 보면 되니까. 보면 되니까. 또 보고 또 까먹고 또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까먹는 부분을 너무 이렇게 의미를 두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시험은 거죠. 당장 일주일 있다가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 번 보시는 게 약간 중요한 보면 저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사고가 좀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아니, 불합격을 했으면 이제 부정적이 됐어요. 부정적이 됐는데. 합격을 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 그러네. 매사에. 근데 스트레스 안 받으셨어요? 까먹는 부분에서? 받았어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약간 짜증도 나고. 근데 또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공인중개사 공부가 접근하기 전까지는 모르다가 저희 남편도 깜짝 놀랐거든요. 책 배송 온 거 보고서. 너무 많아서. 책장이 가득 차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대단한 여자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돌아서면 까먹고요.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람님 남편분은 이제 아람님 공부하시는 동안에 고생을 좀 했겠다네. 마음고생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유세를 했을까 갑자기 내가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 듣고 기억나면 그건 교수님이지 학생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많이 까먹어요. 네. 우리도 많이 까먹고 막 그런데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 뭐 두 분 얘기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이 까먹는 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네.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정말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과정을 소화하셔야 됩니다. 쭉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고아원에 오빠랑 여동생이 남겨집니다. 근데 오빠가 서울에 돈을 벌러 가야 돼요.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그 여동생이 오빠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빠 서울에서 꼭 돈 벌어 올게. 꼭 찾으러 올 테니까 하면서 펜던트 같은 걸 나눠 가져요. 꼭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집니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꼭 오빠가 찾으러 오거든요. 네. 오빠가 절대로 안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지만 그 뜻이었구나. 네.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지만 꼭 오빠가 다시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다시 찾으러 온다. 내가 다시 이걸 찾으러 온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이쁜 여동생을 이렇게 공원에 혼자 남겨놓은 거예요. 다시 찾으러 오셔야 됩니다. 여기 다시 찾으러만 오시면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에 다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탄스러운 사례였던 것 같아요. 전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그걸 모르셨구나. 좀 완벽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펜던트를 들고 찾으러 오는 오빠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궁금한 이야기 M 갑니다. 자, 메가랜드 교수님들은 언제 가장 바쁘고 예민하시나요? busy, sensitive, 시험 직전 아니면 새로운 커리큘럼 시작할 때. 이거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김아람님은 육아맘 합격생이니까 언제 가장 바쁘고 예민하세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 하루 중에는 이제 아이들 하원하고 와서 채우기 전까지가 몇 가장 시부터 몇 바쁜 시까지? 시간. 5시에서 9시가 피크 타임이고요. 피크 타임이구나. 데리고 와서 와서.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놀아주고 학습해야 되고 책 읽어줘야 되고. 지금 내 책도 못 읽었는데. 네, 지금 엄마는 막 머릿속에 공법이 떠다니고 있는데 막 애 동화는 읽어줘야 되고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가 이제 엄마 공부하는 모습에 좀 작년 한 해 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엄마 왜 요새 공부하러 안 가요? 라고. 근데 교육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갈게요. 그래요. 그때 또 예민한 시기도 언제셨나요? 우리 수험 전체를 봤을 때 12달 기준. 일단 아이 엄마고 주부다 보니까 명절 때 되게 힘들었고요. 명절 때. 그리고 휴가철에 저희 집만 휴가를 못 갔거든요. 이번에. 어린이집 친구들이 이제 막 어디 놀러 갔다 왔다고 자랑을 막 하는데 저희 애들은 정말 집콕했어요. 그것도 예민하다기보다는 좀 슬픈 얘기네요. 네. 속상했던.
어쩌겠어요. 엄마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엄마 휴가- 붙어서 내년에 더 좋은 데 가자라고 해가지고. 휴가 반납하셨네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아이들 아플 때. 아플 때. 아 예민하시겠네. 네. 그럼 하루 중 가장 바쁘고 예민한 시간은 5시부터 9시까지. 네. 그리고 명절 때, 휴가 때, 그리고 애들 아프고 이럴 때 네. 속상하고 예민하셨다. 우리 마술사님은 김동현님은요? 저는 이제 예민했을 때가 예. 시험 한 달 전 정도가 가장 좀 그게 다르죠. 그게 달하고 예.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예민했던 시기. 그때 모의고사 점수가 혹시 한 달 전에 몇 점 정도 나오셨나요? 모의고사를 한 달 전에 안 봤던 것 안 같아요. 봤어요? 보면 괜히 심란해질 것 같아서 아, 나를 믿자. 나를 믿자. 실전으로 바로 왔습니다. 실전으로. 기출을 풀었던 것 같아요. 기출을 일부러 안 풀었어요. 그래서 아껴놨다가. 기출 문제를 30회나 29회 이런 걸 아껴놨다가 한 달 전에 풀었던 것 같아요. 기출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우리 저기 마술사들은 어떨 때 예민합니까? 마술할 때. 마술할 때 굉장히 항상 예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민하죠. 정말로 의심이 많아요. 한국 분들이 예. 특히나도 예. 그냥 즐기는 느낌이 아니라 대결이다. 이건 너와 나의. 예. 이거를 내가 왜 몰라? 네. 너가 속인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마술사들이 굉장히 높은 성적을 냅니다. 그 의심을 이겨내야 되기 세계적으로. 때문에. 세계적으로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나쁘다고까지 말할 필요 없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실력이 훨씬 늘어나니까. 마술사들의 모임이 있나요? 그 어떤 뭐 동호회라든지 동호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모임도 있고 협회라든지 마술협회도 있어요. 네. 가입돼 계시네. 네. 가입돼 있으시고. 근데 딱히 막 모이진 않아요. 서울에 있어서 좀 멀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마술하다가 실수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많죠. 정말 많고 사람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마술할 때 당연히 실수를 하는데 네. 그 실수되는 부분까지 커버를 하는 계획이 있어야. 플랜 B. 그렇죠. 교수님들도 이제 강의하다가 이제 말이 좀 안 나왔을 때 맞아요. 약간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예. 마술사들도 이제 실패를 해도 이게 마치 연기인가 마술인가 싶을 정도로 큰 그림 안에 이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게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딱히 실패해서 막 야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만심이 있나요? 멋있네요. 너무 거만했나요? 프로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프로는 약간 자신감 예를 있어요. 들면 왜 영화 같은 거 뭐 이렇게 코믹 영화 좀 B급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마술사 흉내를 내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칼을 찔러 이렇게 상자에 넣고 그럼 피가 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위험한 마술 같은 경우는 실수가 있으면 좀 안 되지 않나요, 그게? 그런 거는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최대한 커버를 치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펜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 왼손에 감춰놓은 걸 들켰어. 이거 뭐 원래 여기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실수한 거니까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안 나오게 열심히 해야죠. 저희도 그 말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 관계. 네, 맞아요. 물론 나는 거의가 없지 그런 게 없는데. 저랑 그게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실수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시험 저희는 이제 백선하고 동영 작업을 갖다가 시험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미리 맞춰놓는데 그때가 동영은 한 달 전, 백선 한 2-3달 전에 맞췄는데 그때가 제일 예민하죠. 아무도 집에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창작의 고통이란 게 잘 아시겠지만 창작의 고통이란 게 이게 올해 시험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사실은 백선 동영 같은 경우는 정말 집중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 직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시험 끝나고 나면 교수님 백선이랑 시험 문제랑 적중 자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이번 근데 동영이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서 있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달라고 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도와주는 거죠. 교수님들이 적중했다라는 걸 도와주는데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지. 근데 또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교재 한 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건 동영 어디 뭐 백선 어디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자료 어디 아니면 백선만 가져오거든요. 백선만 가져와서 이번에도 뭐 39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적중된 걸 갖다가 한 개는 못 보냈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좀 잘 예민할 때, 가장 바쁜 시기죠. 그때는 바빠서 바쁘다기보다도 바쁜가요? 뭐 사실은 뭐 언제든지 누구든지 바쁜 시기가 있는데 사실 예민한 시기가 가족들이 좀 힘들죠. 집중을 해야 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면서도 가족들한테도 좀 물론 저는 큰 일을 해내셨지만
가족들한테도 감사하는 시간을 좀 나는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어머니한테 저는 예. 개인적으로 혼자 살아서 혼자 살구나. 네, 혼자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맞네 갑자기 또. 이 마음 고생해줬던 가족들한테도 감사하게. 그래서 저희는 선물처럼 이렇게 그 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여행도 가족들한테 좀 가려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개강하기 전에. 예, 1년 동안에 얼마나 가족들이 이제 제 작업할 때 뭐 이럴 때 고생했는지 아니까. 코너 재밌네요. 이거. 궁금한 이야기 앱 새로운 코너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죠.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사소한 질문을 갖다가 딱 던졌을 때 일단 OX 단답형 형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요거는 아람님, 동현님 순서로 갈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작.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오케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 갈리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만의 복습 노트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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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준비한다면 평생 땅 2시간 땅. 2시간 땅. 2시간 땅. 오케이. 두 개가 일치되고 두 개가 이제 불일치된 것으로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시험을 준비할 때 주변 사람한테 말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must. 네. must. 네. 저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다 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뭐 하면 좋으니까. 하면 좋다. 저는 근데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했죠? 그러게요. 저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합격을 한 게 네. 아니니까. 우리 마주사분 좀 약간 엉뚱하시네 보니까 이게 약간 이게 보니까 해맑고 좀 엉뚱한 네. 그런 좀 분위기시네. 맑으신. 욕은 아니죠. 좋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약간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사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좀 들어요. 창의적이신. 그렇죠.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좋은 일단 것 같아요. 합격을 한 거는 자랑해도 되는데 그렇지. 나 준비한다라고 말하기엔 그때 당시에는 이걸 굳이 말해야 되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동기부여 좀 더 생기고. 네. 뭐 정리는 잘 해주셨는데 하여튼 엉뚱하다는 건 그것 때문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엉뚱한 건가요? 아니요, 좀 약간 개구장이 같이 그런 좀 그 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좀 크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니까 몸둘 제가 바를 모르겠네요. 우리 회사에서도 좀 도움 줄 수 있으면 우리 저기 동현님 마술을 갖다 많은 사람 볼 수 있게끔 합격자 모임 때 막 공연하시고.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합격자 모임 때 우리 동현이를 부르자고 마술사로 앞에서 공연하시고. 좀 혹시 동현이라고 해주신 건가요? 예. 전 진짜로 연예인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너무 감기가. 그렇습니까? 이제 번호 받아가시고 이제. 번호 받아가요. 감이 어떻게. 번호 받아가야지 내가 초대 전화를 하지. 우리 아버지 생신 때도 한번 와서 해주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급여가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페이가 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한테 말해도 된다 안 된다? 해야 해요. 맞드셔야 된다. 왜 해야 되죠? 다이어트도 선포를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비록 성공은 못 하더라도. 다이어트 꽤 했잖아 이번에. 이게 한 거라고 말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한 아니 겁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처음 봤을 때 네. 저기 노란 머리 하고 왔을 때. 그쵸. 그때보다 그쵸. 엄청 요즘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공부한다 고생이 많구나. 예, 요새 좀. 우리 아람님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고민 끝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을 합니다. 이 질문이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제 메꾸라 우리 부메랑 부동산 메가랜당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알게 됐으니까 우리 김아람님의 합격을 한번 응원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평가사 시험까지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고 네. 아람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합격하시기를 온 우리 부메랑 청취자분들한테. 저 이제 빼박이 됐네요. 빼박이지.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잘못되면 큰일 나.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네. 반드시 우리 이렇게 김아람님처럼 얘기하시고 우리 김동현님은 말은 못했지만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말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으니까 말하시는 걸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 여기는 학원 강의 얘기하셨는데 네. 학원 강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제성이죠. 강제성. 네. 사람이란 게 하다 보면은
다 성인이다 보니까 학교 때처럼 무조건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은 술 먹어서 힘들어서 안 가고 싶고 어떤 날은 꽃피니까 안 가고 싶고 어떤 날은 날이 더워서 바닷가에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강제성을 줄 수 있는 건 확실히 학원 강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못 뒀잖아요, 그죠? 네. 육아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아무래도 내가 못 나가는 날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아쉬웠었던 부분을 얘기하신 거네. 네네네. 동현님은 인터넷 강의를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학원 강의 장점이 저 강제성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강제성이 있어서 무조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장점이지만 시간이 조금 있고 그 절제력이 좀만 있으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인터넷 강의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진도 같은 것도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짤 수가 있잖아요. 이 커리큘럼 값을. 그래서 그런 게 좀 인터넷 강의 장점인 것 같아서 인터넷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선택을 한다면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아람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강의와 학원 강의의 장점을 다 취하신 분 같아요. 사실 뭐 이제 다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아람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딱 왔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학원 무료 강의 아까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머리 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뭐 교수님 저 사진 찍고 갈까요? 막 그러고 나는 처음 봤는데 상당히 예사리 있게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특강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마감이 됐어. 마감이 됐는데 이수를 못 듣는 거야. 마감이 돼서. 근데 전화가 왔어. 카톡이 왔어. 카톡이. 마감이 됐는데 자기는 듣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4명을 자리를 만들어 달래. 그런 것들 하지 않거든. 가능하구나. 그래서 또 뭐 저희 또 이종호 찬스를 한번 쓴 거죠. 그래서 자리를 만들었어 또 내가. 자리를 얘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좀 학원 강의의 장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원 강의를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교수님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조언도 좀 구하면 구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하고 좀 친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동현님 같은 경우는 설레네요. 왜 그래? 동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처음 보니까 네. 약간 좀 대면한 게 있지만 아람님 같은 경우는 좀 봤으니까 그래도 좀 더 좀 편하게 하는 부분이 저도 처음 만났을 때 이랬어요. 그래서 막 뒷목 접히는 거. 너 그러지 않았어? 설레이고. 그러지 않았어 너?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아마 저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교수님 직접 뵙고 또 평소에 이제 영상을 봤던 교수님들 인사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질문. 요거는 저도 뭐 똑같은데 나만의 복습 노트 만든다 안 만든다. 여기는 안 만든다 하셨고 우리 동현님은 만든다고 하셨는데 왜 만들어야 되죠? 그 제가 적은 노트에 따로 적은 복습 노트가 강의할 때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신 내용이랑 좀 차별화되게 좀 한눈에 들어오고 좀 빠르게 복습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만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제만 적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복습 노트는 만드는 게 좋고 근데 따로 이렇게 딱 만든다기보다는 전 책에다가 좀 썼던 것 같아요. 복습 노트를. 노트를 따로 복습 노트에서는 생긴 건 아니지만 나만의 어떤 이제 학습 복습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책 안에다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나도 그건 좋네. 어떻게 안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방대한 양을 굳이 비추. 네. 시간이 부족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차라리 뭐 다른 방법으로 교수님들이 그리고 충분히 주시는 게 많아서 굳이 나만의 노트를 만들다기보다는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교재에서 한 번 더 읽는 게 눈에 바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시 준비를 한다고 해도 평생 땅 2시간 땅. 둘 다 2시간 땅이라는데 2시간 땅을 다시 공부할 때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이제 2시간 땅으로 합격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선택해도 2시간 땅을 선택할 것 같고 되게 효율적으로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땅을 다시 한번 선택하지 않을까. 우리 아람님. 네. 저도 2시간 땅인데요. 일단 강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복습 시간이 많이 마련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장점이라서 좋은 것 같고 요새는 젊은 분들도 진짜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둘 다 차이 없어. 또 직장을 다니시거나 정말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도 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피부로 오늘 확실하게 좀 느낀 게 그 평생 합격당으로 공부하신 두 분을 모셨었거든요. 네. 대별되는 게 뭐냐면 딱 대별되는 게 그 평생 합격당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보면 지금 참 나중에 방송으로 봐요. 정말 뭐 10시간 이상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공부를 하시고 모의고사를 다 쳤대요. 모의고사도 한 번 안 빠지고 다 쳤고 어느 커리큘럼이 생략한 커리큘럼이 없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람님이나 또 우리 동현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없는 분들은 이렇게 또 방법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2시간 땅이 없었던 시절, 우리 메가랜드에서 2시간 합격당을 만들기 전 시절에는 다 평생 합격당으로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합격당에서 2시간 땅처럼 자기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걸 갖다가 만들어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이제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어떤 걸 내가 취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평생 땅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다시 하라 그래도 평생 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2시간 동안 합격하신 분들은 2시간 땅의 효용, 가치, 2시간 땅의 메리트를 충분히 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질문도 드려봤습니다만은 뻔한 질문이 아니었나? 진짜 뻔한 질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시간 합격도 혹시 불합격하신 분들은요, 그 2시간 합격당 자체의 어떤 그 문제보다는요, 2시간 합격당의 활용 팁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랜드 대표 슬로건이 강사력이 합격이다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는 1타 강사, 1타 강사의 정의를 그냥 편안하게 이런 부분은 1타 강사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는 교수님이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딱 느껴지고 그런 교수님들이 1타 강사 아닌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정말로 이제 합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느껴지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이 학생들이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수업을 하면서 느껴져서 저도 인터넷 강의를 들었지만 수업 시간에 느꼈니? 정말 느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런 진심이 느껴지셔서. 오케이. 우리 편하게 하다 보니까 청취자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아직 20대예요. 20대고 이제 제가 좀 편하게 또 편하게 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훨씬 좋아서. 그러니까. 편하지 않으셨어요. 청취자 약간 그렇죠. 우리가 또 청취자 중에서는 나를 엄청 동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동안. 굉장히 동안. 나의 체가를 만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친구처럼 대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람님이 생각하시는 1타 강사는 어떤 거죠? 요새 드라마도 하더라고요. 맞아. 저 정경호 나오고. 정도현 나오고. 네. 그래서 짧은 쇼츠로 봤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강의를 본다고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1타 강사는요. 수포자도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강사님. 대한민국 그런 강사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수포자를 제 앞에 있네요. 여기 있네. 고맙습니다. 네, 참 뭐라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메꾸라 특별편 메가랜드 2시간 합격당 편은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두 분 출연하신 소감 한번 해주시게. 지인이 올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그냥 죽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인한테 나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봐라. 동네 아줌마도 이렇게 학원 강의 교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도 나올 수 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인 이름 부르면서 합격 응원 한번 해주시죠. 현장 팀장님 올해 안 붙으면 우리 만나지 말아요. 강력한 합격 응원 메시지였네요. 우리 마술사 김동현님은 오늘 촬영 소감. 정말 맨날 영상으로만 보던 교수님도 앞에 계시고 제가 맨날 봤던 애청했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합격자로서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저는 공인중개사 강사고 물론 제가 공인중개사 강사 중에 상당히 유명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동현님은 마술사니까 확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확장성이 더 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마술사로서 정말 이렇게 세계에서도 막 이렇게 아직 젊은 나이시니까 그 꿈을 갖다가 또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보다 더 유명해졌을 때 개론은 이종호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해주셨으면. 저는 네,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계약서 쓸 때 이렇게 볼펜 맛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계약서 쓰다가 볼펜이 사라지면 그러면 못 믿지 않을까? 계약서 써야 되나 이거? 왜 이러지? 볼펜 맛을 보여주시고. 괜히 사기칠 것 같고.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벌써 유명해져 있는 거지. 마술사 공인중개사로 유명해져 있으니까 막 이렇게 부동산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지. 너무 좋을 것 마술 한번 같아요. 보려고. 볼펜 사무실을 공연장처럼 그렇지. 난리 나는 거지. 그렇게. 앞으로 두 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모두 잘 되시기를 메가랜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람님은 특별히 감정평가사 꼭 합격하시기를. 네. 평가사 합격하시고 합격하셔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해야 됩니다. 합격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고 반드시 합격하실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누가 언제까지 공부할 거야 라고 물으면 합격할 때까지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고 동현님도 마찬가지로 저보다 더 유명해져서 저도 훨씬 더 유명해져서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있어 정상에.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높이 계셔서. 기다릴게. 기다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마술사님 김동현님 어머님이 생신이시라요. 생신이신데 이 어머님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드님한테 촬영 의뢰가 왔다 하니까 내 생일은 중요하지 않다. 뭐 하는 거냐? 당장 가라. 당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저도 너무 감사드려서요. 어머니는 통화만 잠깐 하지 뭐.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효자. 어머니. 네, 여보세요? 아니 아직 교수님이 통화를 하신다고 하셔서.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메가랜드에서 압도적 비주얼과 젊음을 담당하는 이종호예요. 아니. 와,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내가 팬이라고 다 말씀드렸어. 우리 메꾸라 방송 많이 봤잖아, 어머니. 그렇죠. 제가 저기 차린 거 넣고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현이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엄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이런 일이 저에게도. 저 든든하시겠어요. 너무 아드님이 합격도 네. 먼저 해주시고. 네네. 오늘 성격도 너무 좋고 오늘 마술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마술사의 어머니시네요.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예, 제가 오늘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 되라고 좋은 기운 줬으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동현이가 더 유명한 마술사 돼서 저랑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조수로 콜라보 해주시기로 했어요. 조수하기로 했습니다. 다 얘기 네네. 끝났으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올해 꼭 합격하시고요. 네. 합격하시고 나서 저희 같이 한번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한테 마지막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입장이니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재수생이기 때문에 실은 재수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같이 올해는 꼭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실된 마음이. 예. 올해는 꼭 합격할 예. 수 할수 있지. 있도록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아드님 이제 곧 보내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아드님과 남은 시간 생일 많이 축하하고 네네네. 그렇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우리 꼭 봬요. 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네. 들어가. 조심히 들어가. 잘하고 와, 아들. 아이.
서순주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장한 아들 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현님, 김동현님 장한 아들 이제 마술사의 길도 걸어오셨고 당당하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하신 이렇게 좀 장한 아들 두신 것 같아서 든든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님까지 올해 꼭 합격하셔가지고요. 동현이랑 어머님이랑 3명이서 또 이렇게 부동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가까운 장래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했으면 좋겠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중개사 시험도 합격을 할 수 있게 됐고 저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도 빼뜨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아람님도 이제 육아맘이시니까 자녀분들이 엄마 공부 이렇게 그래도 했는데 자녀분들한테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네.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박서호 말 듣고 그만하고 어머니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세요. 본인도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박서우 오빠한테 대들지 말고 엄마처럼 열심히 사세요. 네. 아이들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었던 기회가 바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었던 것 같아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TV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애비야 고맙다. 특별히 오늘 육아맘도 나와주셨고 마술사님도 나와주셨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우리 메가랜드에서 공부하시는 육아맘님들이 모두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시는 마술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는요 땅땅TV, 팟빵 그리고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메꾸라는 여러분들의 성공, 합격을 응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